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섯 번째 주제인 자기 정화 정체성과 완전 자아 실현에서 두 번째 과제인 개인의 자기 정화와 완전 기능 행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주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 생명력이 우주에 있는 파워의 다속성을 능률적으로 동시다발을 작용해서 바로 우주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공부했습니다. 또한 우주는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화 기능이 이런 엔트로피를 줄이고 다시금 바로 생명의 활성화해서 바로 우주로 하여금 상승과 협력의 공동체 질서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인간에게도 파워의 다섯 속성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은 태초의 빅뱅의 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며 태양계나 우주나 지구나 자연 모두가 바로 태초의 빅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파워의 다섯 속성에 지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작동하기 위해서 인간 생명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인간과 파워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을 하여금 생명의 활성화해서 완전 기능하고 완전 자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는 것 같이 인간은 태초의 빅뱅의 파워에 기반한 존재이고 인간은 영적, 혼적, 육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그 선천적인 것으로서 생명력과 자아실현 경향성에 관계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생명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힘이고 자율적 행동과 정신에 관계하며 자아실현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력의 자아실현 경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후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혼은 인간의 마음에 관련되고 이것은 바로 인지적, 심리적 프로세스를 유발해서 학습된 가치를 추구하고 후천적 인성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은 바로 지식과 경험, 감정, 판단 등의 생존에 관계하고 또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구성된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고 생존 본능에 관계합니다. 생존 본능은 생존을 위해 하고 싶어하고 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역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나 강한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인간의 영은 선천적인 것이고 혼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며 육은 바로 생존 본능에 관계합니다.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할 때 인간은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과 혼이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바로 자신의 생명력이 늘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파워다 속성을 능력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을 작용해서 완전 기능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근본 원천인 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력은 그럼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생명력은 바로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에 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메슬로의 예를 같으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은 유전된 잠재적 능력이나 가능성을 성취하고 자아실현 행동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로저스는 바로 육체적, 심리적, 정신 측면에서 최고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합니다. 랩톤의 예를 같으면은 내재적 동기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통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내재적 동기의 행동은 자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이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내고 이 내재적 동기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의 생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한 힘이고 파워의 다속성을 능률적인 동시다발을 작용시켜서 완전 기능이나 자아시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생명력이고 개인을 완전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실현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슬로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아실현은 사람의 고유한 가능성의 개발과 충분한 구현에 관계하고, 로저스는 바로 자아실현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이나 가능성을 모두 개발하고 개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의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그림 5다에 살펴보면 파워의 5 속성 안에 존재하고, 이 자아실현 경향성의 가운데 보면 바로 창의성이라는 자아실현 경향성의 핵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실현 경향성은 메슬로의 것 같으면 자신과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개방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스스로 변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로저스의 일 같으면 이런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서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은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욕구가 조건 없이 수용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비록 거절의 경우에도 이것이 전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명력은 자아실현 경향성이고,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은 자신과 접촉하는 것로부터 자유로울 때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삶은 바로 언제나 자아실현 경향성을 하여금 자신과 접촉하는 것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롭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서 자아실현 경향성을 자유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는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토프리엘 같으면 파워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 현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주의 본질 자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말티넬 같으면 파워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수준에서 인간의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근본적이며 고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이나 두세 명으로 구성된 가족 사회에서도 파워 관계는 명백히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중에 보면은 비가시적 파워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파워는 도덕, 윤리, 사랑, 정서, 전통, 문화 등과 같은 것을 해서 만들어진 파워입니다. 이 비가시적 파워는 바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파워 5 속성에 자율적이고 자발적 자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비가시적 파워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 행동이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비가시적 파워는 생명력을 활성화해서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제도나 법률 등 같은 이 가시적 파워는 인간이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시적 파워는 인간에게 의도적이나 강제적 행동을 유발하고 강제적 질서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의 혼적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시적 파워는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 파워는 바로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또 다른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적 파워 중 하나가 경제적 파워입니다. 이 경제적 파워는 바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화에 대한 욕망을 가질 때 이 욕망을 통해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워이고, 이것은 사회 생존 본능을 역할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워는 가시적과 비가시적 파워로 기본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파워도 인간에게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가시적 파워와 경제적 파워의 불완전 기능을 행동을 유발하고, 이것이 강제적 또는 계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생명력의 자율적 자격을 저해합니다. 이런 생명력의 자율적 저해하는 이런 것은 바로 인간에게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세 가지 파워에 구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경제적 파워와 가시적 파워는 인간에게 강제적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을 유발해서 바로 불완전 기능을 행동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비해서 비가시적 파워는 자율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파워 결합해서 인간에게 바로 불완전 기능의 행동을 유발하고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유발합니다. 이런 비합리 조건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비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바로 자기 정화 작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화의 작용을 공부하기 전에 파워의 비합리적용과 생명의 비활성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설명드린 같이 바로 인간의 사회적 파워는 바로 인간에게 비합리적 조건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합리적 조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째, 인간의 생각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이나 군중심의 파행에 의존할 경우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감정이나 군중심 의존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할 때는 바로 불완전 기능을 행동을 유발합니다. 또한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거나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면 인간이 거짓말을 한 거다. 일관성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도 결국은 바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유발해서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욕구가 다르면서 이들이 크게 대등하거나 욕구가 다르고 대등할 것이면 갈등 관계를 유발합니다. 이런 갈등 관계도 동시에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주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역기능에 의해서 무효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자신이 주체적으로 뭔가 하고자 할 때 타인이 이것을 못하게 하게 되면 바로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행동을 우리가 바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 바로 생명의 비활성화시키는 그 연구 사례는 보면 우리가 표 5-5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표 5-5를 보면은 우측으로 갈수록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의 지배가 낮아지고 좌측으로 갈수록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의 지배가 높습니다. 파워의 비합리적 1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기여 다섯 속성이 모두 마이너스로 작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생명력이 활성화되면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 높은 1군의 경우는 보면은 이 다섯 가지 파워 속성이 모두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습니다. 5군의 경우를 보면 파워 비합리적 조건이 낮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다섯 가지 속성이 모두가 플러스로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표 5-5를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 낮을수록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이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 낮을수록 저촉되지 않을수록 인간의 생명력이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은 인간의 생명력을 비활성화하고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전에 설명드린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고 생명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주에 있어서 생명 활성화하는 원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우주의 경우 엔트로피가 증가할 때 바로 자기 정화 작용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바로 자기 정화를 통해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고 완전 자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자기 정화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고 생명의 활성화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해 봤지 영적, 혼적, 육적 존재이므로 자기 정화도 바로 영적 자기 정화, 혼적, 육체적 자기 정화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 자기 정화는 바로 인간의 간이라든가 신장이나 폐 등에 의한 그런 정화입니다. 인간의 간과 신장과 폐 등은 바로 선천적인 것으로서 육체적, 생리적 자기 정화 기능을 유발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간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화학적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자기 정화를 합니다. 인간의 신장과 피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서 맑은 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기 정화 작용을 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육체적, 생리적 자기 정화는 바로 완전 기능 육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적 자기 정화는 우리는 바로 철학이라든가 법과 제도, 도, 윤리,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의 하여금 자기 정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학이라든가 제도나 도덕, 윤리, 교육 등에 이건 바로 인간의 혼적 자기 정화입니다. 인간의 혼적 자기 정화는 완전 자기 정화 이루어지기보다는 흔히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 교육을 학교에서 배웁니다만 인간의 행동 완전히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한 도덕적 행동과 불완전 윤리적 행동은 바로 인간에게 불완전 자기 정화를 유발하고 불완전 기능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완전 기능하는 그런 자기 정화는 영적 자기 정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의 영에 속하는 것이고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
되게 되면 바로 이것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을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 자기 정화는 영적 자기 정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기 정화는 영적 가치에 기반 자기 정화이고 인간은 이를 위해서 선천적으로 자기 정화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이 자기 정화 영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영적 정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영적 정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적 및 혼적 자기 정화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정화를 통할 때 우리의 생명이 활성화하고 완전적인 행동을 유발해서 육체적이고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마음의 자기 정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영적 자기 정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내면의 자기 정화 시스템은 완전 자신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영적 자기 정화 시스템은 바로 파워 역할 변이와 엮이는 그 파워를 지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도 함께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 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 정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정화 영양 시스템과 자기 정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